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양옆에 우편과 좌편에 남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남자들로 말하게 되면 이분은 김길선 기자님의 사위이신 안녕하세요. 성락사입니다. 또 이순실의 남편이신 안녕하십니까, 황유성입니다. 네, 오늘은 김길선 기자님도 함부로 다치지 못한 사위를 제가 끌고 나왔습니다. 예, 우리 그 성낙상 사위님은 절대로 장모님 말 안 듣는가 봐요. 손실이한테는 제껏저껏 호응해 주셔갖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남북녀로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낙상 씨는 두 분은 다 남한 사람들이고 와이프들은 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다 똑같은 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의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남남북녀로 살면서 뭐 이렇게 인꼬 부부로 살지만 싸움 안 하고 사는 집은 절대 없습니다. 싸움 안 하고 사는 집은 다 후라이입니다. 예, 북한 말로 후라이는 거짓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얼하게 그냥 우리는 뭐 대본도 없습니다. 그냥 막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했지요. 우리 황유성 동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뭐 싸우게 하는 것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살면서 한 40년 가까이 따로 이렇게 살다가 같이 한 가정을 이뤄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체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 충돌이 많죠. 없지는 않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넘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싸우게 했던 것들, 뭐 의견 충돌했던 것들은 그동안의 생활 방식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남북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가정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가정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 여보하고 살지만도 이제 우리 남편이 얘기하는 거에 들어보면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왜 싸우는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한테 한 말도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직까지 당신하고 살면서 보니까 이래서 통일이 안 되는구나 그랬거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독재 정권에서 살았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분방한 이런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정말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정말 남편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싸움이 되지도 않을 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이랑이나 아랑이요. 아랑이 아빠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몇 번 여기에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보니까 여기 싸울 것 같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 안 싸우고 살지. 아니요. 저희도 진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사는데 이게 어머니나 이모님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싸움이 이게 눈에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예의잖아요. 그래서 그랬지 어제 저녁만 해서 싸우는 걸요. 어제 저녁 언제 싸웠어? 이제 뭐 쉽게 얘기를 하면요. 애들 엄마는 이 남한테 말을 하는 이 대화 화법이 깃을 긁어요. 이게 근데 어머니도 살짝 그런 맛이 있으시고 이모님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저는 이모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대화를 하는데 끝에가 긁어요. 뭐 잘 좋게 뭐 얘기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제2의 삶은 뭐 나의 대한민국 제2의 삶에서 북한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넌 편하게 살았잖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끝에를 살짝 긁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니?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억압을 받고 살다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살다가 끝에를 맞아. 긁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풀었겠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니도 한 40년 북한에서 사시고 저희 애들 엄마도 20년을 북한에서 살다가 넘어왔지만 저는 25살에 애들 엄마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제가 맞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걸 들으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25살에. 너무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항상 차 타고 우리는 주말 부부니까 이따가 차에서 대화를 많이 하거든. 당신 내가 북한에서 쩔쩔 굶고 배고파서 꽃집 생활할 때 당신은 얼마나 배부르게 잘 처먹고 살았겠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 대화를 잘 하다가도 내가 얼마나 그때 배고픈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이러면서 막 그런단 안 말이야. 돼요. 다들 정말. 가슴에 이제 응어리진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비판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화가 많지 없잖아. 않은데 북쪽에서는 그거에 항상 뭐 너가 잘못했냐 안 했냐 이런 뭐 호상 비판, 자아 비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어떤 말을 하면 말 끝에 너는 어땠어? 이야기해봐라. 맞아, 맞아. 똑바로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남남북녀 커플 중에서는 은연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다니면 항상 물어보는 게 우리는 많이 싸우는데 안 싸우냐고. 근데 어떻게 안 싸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싸우지만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똑같네, 어떡해. 좀 달라야 재밌는데 너무 가능가지고 이게 근데 이모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 솔직히. 근데 있잖아,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제주도로 이렇게 갔어. 근데 우리 신혼여행 가서도 대판 싸우고 왔거든. 그 싸울 것도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 사랑의 표시를 한 건데 우리는 북한에서 그런 사랑의 방법을 몰랐잖아. 딱 그렇게 때려가지고 대판 싸우고 내가 막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막 나가고 막 그랬었어. 그런 사연들이 뭐냐면 신혼여행을 딱 가서 이제 부부 사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안고 뒤에서 이렇게 안아줬는데 그게 호구라 그래? 안으면서 이렇게 살짝 배 있는데 이렇게 만졌는데 그거에 그냥 갑자기 배를 기분이 만졌다고. 상해가지고 딱 나가더니 전화도 안 받아. 뭐 호텔에서 나간 지 한 2-3시간 됐는데 오지는 않아. 찾으러 다니도 없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서 이제 화가 안 풀리니까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3시간 만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냐니까 집에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는 없어서 못 가고 가다 보니까 차는 없고 뭐 가로등은 꺼져 있고 하니까 무서워서 근데 그게 왜 싸우기 왜 그런 거를 몰랐냐면 내가 이제 그 3일째 되는 날 시댁에 선물 다 샀어. 기념품 다 사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앉아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뒤에 와서 이렇게 앉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앉는 방법을 모르잖아. 이렇게 앞으로 포옹하는 거는 글쎄 많이 봤어도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야 이게 진짜 우습게 보는구나. 야 하고 빵 치고 그 다음에 아주 나가버린 거지. 나가버려갖고 우습게 보고 있다고 막 그랬는데 후에 와서 보니까 이게 또 다 사랑의 표현이란 걸 몰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쪽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해.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충분히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소소하게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화해를 하면서 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갖고 야, 근데 10년이 되니까 이제는 조금씩 알겠어. 이제는. 질문이요. 그래서 진짜 뒤에서 이렇게 앉는 거 없어요? 없어.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을 몰라. 뭐 이렇게 사랑해 하고 이렇게 남녀간에 부둥켜하고 뭐 이렇게 터덕터덕 하는 거 요 정도는 되겠지. 근데 사랑의 표현도 그런 잘 안 썼어. 그리고 연애할 때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너 좋아하는데 너 어때? 이렇게 만나자. 남자들이 딱 그러는 거야. 예. 그러면 여자들이 왜요? 그러면 자만하지 말고 만나자. 내일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실전 줬든 아무튼 나가서 따라는 나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거 정도까지도 나는 이해를 못했었어 처음에. 사랑의 방식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르네.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정말 싸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싸우더라니까. 뭐 진짜 뒷굿을 자꾸 굴고 꼬랑지가 꼭 있어 뭐가. 예, 정말 많죠. 꼬랑지가 항상 끼어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싸움이 될 만한 꼬랑지가 있고 싸우면 안 되는 꼬랑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금처럼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2의 삶을 살면서 뭐
근데 너는 그때는 어땠어? 이러면은 싸움이 돼요. 근데 더 센 거 집어넣잖아요. 제 애들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아랑이 엄마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했을 때 그건 아버님 닮은 거야? 그렇게 나가면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 가족을 이렇겠어? 하면서 싸우는 순간은 정말로 화해가 안 되니까 예 이게 그래서 이 맞다. 두 분도 6살 연하시잖아요. 저도 6살 연하거든요. 근데 이 연상 연하 사이에서 이제 아는 거죠. 이걸로 갖다가 싸우는 순간 이거는 뭐 연상 연하가 뭐 누나가 이해를 해주고 동생이 때를 쓰고 이걸로는 안 끝나는구나. 예, 절대로 그걸로는 예, 싸우지 않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애들 엄마도 자기가 실수했다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 한 이틀 잘해요. 이틀 예, 뭐 술을 마셔도 뭐라 안 하고 잘해요. 근데 예, 그런 거 이외에는 싸울 일이 거의 없죠. 계속 차라리 계속 센 걸로 던지면은 아예 안 싸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좀 근데 또 내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왜 싸우는가? 그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는 아니야. 우리 남편을 놓고 말하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게 내가.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나머지 싸움이 돼. 왜 그러냐면 우리 감자라는 애 돈 빌리러 왔지. 그 소리 좀 한번 해봐. 근데 나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한번 또 싸웠다니까. 그날 근데 그런 거죠. 이제 그 어떤 제 아는 지인이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 현재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하다 해서 한 5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해서 그러냐라고 해서 밤에 쳐서 돈을 뭐 새벽 한 2시쯤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돈을 줬는데 그 친구가 잠적을 해버린 거죠. 그냥 연락도 안 받아, 연락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 왜 그 사람 아니 근데 솔직한 말로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글쎄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아픈 사람이잖아. 근데 돈을 새벽에 다 우리가 입금해주고 아침에 수술한다고 했으니까 밤에 수술한다고 했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어머니가 어떻게 됐나 물어보려고 딱 전화하니까 벌써 전화번호 다 끊어버렸더라고. 거세. 그래서 내가 말하고 사람을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얼굴 아는 거 우리 봉사 다니면서 얼굴 정도 알았지. 그러니까 봉사도 다니고 하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 난 생각을 하고 그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돈 가져간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까 또 막 그냥 신랑한테 또 화풀이를 하는 거야 또. 아유 그러면서 진짜 싸움도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싸우는 거야. 근데 솔직히 사람들이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인거부보다 너네들은 정말 이게 한국에서 정말 멋있게 사는 남남북녀 커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과정에는 싸움이 없이는 나는 이렇게까지 온 것 같진 않아. 싸우니까 이만큼 또 온 것 같기도 해. 아이고 나는 진짜 뭐 싸움 한 번 안 하고 사는 부부들 있다고 난 거짓말 같아. 아니 이모부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애들 엄마가 나이가 저보다 조금 연상이어서 배려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지금 뭐 싸우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지만 정말로 배려심도 남 못지않게 저를 생각해주고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이모부도 제 생각엔 이모님이 배려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50만 원도 한번 말씀드리고 드린 거 아닐까 싶어서 이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신 거 보셨죠? 이모님이 그거 내주신 것도 배려심이에요. 대한민국 여자들한테 새벽 2시에 전화 왔다고 미친놈 소리나 하지 절대로 그거 이모님처럼 그렇게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왜 마지막에 또 싸우시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편한테 모든 게 또 죄가 돌아가는 거야. 북에서 오신 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 사회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가정의 주축이 돼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는데 이제 북쪽의 분들은 이제 여성들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배려심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둘이 싸울 일이 생기면 자기가 막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한 번만 좀 참아달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5분만 딱 참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5분 정도 자기가 막 쏟아내고 난 다음에 5분 정도 있으면 후회를 한대요 바로. 그러니까 5분만 참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뭐 크게 싸울 일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서로 언쟁이 오가면 제가 말을 안 하고 알았어 그만해 그러고 그냥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크게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금 뭐 남북 간의 관계도 북한에서는 맨날 뭐 미사일 쏘고 뭐 도발하잖아 도발자. 뭐 남조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뭐 북한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손뼉도 마주쳐야. 남북 간의 통일 문제도 부부 간의 문제와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항상 그랬었어. 이래서 통일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앞으로 통일이 되게 되면 이런 가정적인 문제지만 앞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소리를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이런가 그래갖고 오늘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꺼내 봤거든요. 싸우는 이유들을 보면 정말 뭐 걷진 않지만 이것이 우리가 또 사랑의 싸움이 아닐까. 그 사랑 때문에 뭐 그렇게 싸우고 영 갈라지면 몰라. 아주 딱 갈라지면 몰라. 또 그리고 또 붙어서 살잖아. 그렇죠. 이거 그게 부부죠 뭐. 부부들이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이 이게 싸우는 건데 싸우는 것도 기술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치? 그렇죠. 한번 대판 싸워서 우리 갈라져! 우리 헤어져!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결혼할 때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신랑한테 항상 말하는 게 그거야. 내가 북한에서부터 성격이 나가자거든. 내가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이겨야 돼 일단. 이겨서 그냥 상대방을 꾹 눌러놓고 입을 맑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랑 보고 결혼할 때 그랬어. 앞으로 싸울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5분만 좀 시간 달라. 그러면 이렇게 막 다투고도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그러면 안 돼. 우리 남편한테 그러면 안 돼. 스스로가 느낀다. 저희 애들 엄마 같은 경우에 제가 애들 엄마한테 5분만 시간을 줘. 그리고 막 하고 풀고 미안했어. 이렇게 하려면 아마요 애들 엄마는 시간 됐어. 이랬을 거야. 정말 시간 보고 있어. 시간 됐어. 나 시간 다 줬어. 그만해. 막 이러면서 그런데 막 화를 내다가도 이렇게 되겠죠. 아마 제 예상인데 근데 봐줌이 없어요. 싸움에서 지금 이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 고하가 뭐 절대 안 맞는 일단 이겨놓고 어떻게 똑같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맨 처음에 생각이 뭐 이모부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연하남이잖아요. 그래서 연하남이라서 좀 나를 어리게 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으로 솔직히 조금 다가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와서 보면요 그렇게 저한테 어리게 보고 했으면은 시집도 안 왔겠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연상연하로 사는데 나는 항상 우리 남편을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동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항상 오빠 같고 아버지 같고 어떤 때는 또 아들 삼아 동생 삼아 아들 삼아 막 그러는데 항상 나는 동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저도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고 뭐 누나라고 생각도 안 들지만 동생이라고도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애들 엄마가. 근데 이제 싸울 때 지금 이제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것들 중에 뭔가 하나가 들어왔다 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누나 얘기 좀 해. 이러면 또 질 안 한다 또 누나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에는 일단 이기고 가는 느낌이에요. 괜히 싸우다가 똑같아. 이기고 가는 느낌이에요. 이모분님도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근데 내가 또 어떤 때는 할 말이 딱 있거나 이 남편한테 무엇인가 좀 얻어내야 할 때는 오빠 오빠 또 이러기도 한다고. 오빠 아저씨 또 이러기도 하고. 근데 솔직한 말로 남들보다 뭐 키도 크고 뭐 체격도 좋다고 막 그런 말 하잖아. 그래도 나는 남편 앞에서는 애교 부릴 때는 우리 남편 여동생의 아주 막내 그냥 아주 아이처럼 애교를 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교 때문에 솔직히 우리 남편도 이럴 때가 있어. 에이 내가 그냥 눈 감아주자 이럴 때도 있어. 진짜 솔직히 보면.
정말로 이 연상연하에서 더군다나 남남 분야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면 뭐 뻔히 아시죠. 재미난 것도 많고 싸울 일도 많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싸울까요? 다 싸우고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싸워 안 싸우면 안 돼. 꼭 네? 싸우면 있어. 지금 대통령도 아마 어제 저녁에는 다 싸우고 그랬을 거예요.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대통령도 싸우지. 예, 그럼. 지금 100개가 넘는 국가 중에 그 대통령들 예, 반드시 어제 저녁에 다 그 중에 한 대통령은 싸웠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간단하게 싸움에 우리를 싸우게 하는 기술들, 뭐 이렇게 싸우게 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봤어요. 뭐 수정 씨나 성낙삼 씨 와이프 수정 씨나 이순실 씨나 다 북한에서 와갖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체제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는 거는 남남북녀로 부부간에 갈라져 살아도 북한에서 살던 그 습관들은 아직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대한민국 남자들을 괴롭히면서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버려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뭐 지켜야 될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살아온 것 중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삶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은 정말 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만 어렵게 제가 이제 탈북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어렵게 목숨 걸고 왔는데 너무 목숨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족을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왔는데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탈북에서 오신 33,000명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많은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티닥티닥 하면서 싸우는데 국가적으로도 봐서 남북한에 뭐 티격태격은 꼭 있어요. 그러나 이해와 하해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